아니, 일반 잡채 먹으니까 진짜 많이 오르네요.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봐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이게 바로 비법인데요. 이것을 섞어서 이게 먹으면은 혈당이 거의 안 올라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와, 반반만 바꿨는데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170으로요. 저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난데? 잠깐만. 아버님이세요? 예, 저 맞아요. 아버님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저 맞습니다. 이거 제가 사쳤을 때예요. 저 맞잖아요. 어떻게 그랬대? 이거 몇 년 전이야, 이거. 이때가 120kg였대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된 거죠? 많이 먹고 아무래도 식습관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그리고 입에 맞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탄수 그리고 열량이 많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살이 쪄서 비만이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당뇨 판정을 되게 심하게 받았어요. 결과지를 받는 날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몸이신 것 같은데요. 어머머머머. 어느 날에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눈이 뿌얘지면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서 아내한테 여보 나 앞이 안 보여 이상해 라고 얘기한 적이 뭐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 왜 이러지? 제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 가족도 같이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심정이 정말 암울했었죠. 아, 좀 저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오늘 바로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 그때 이후부터 아예 식습관이랑 운동이랑 해가지고 완전히 저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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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제가 당뇨 판정을 받고서 1년 후에 그때부터 이제 뛰게 됐습니다. 저 인슐린은 안 맞고 당뇨약도 안 맞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살도 많이 빠져서 뭐 피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엄청 아마 서로 노력도 많이 하고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덜 힘들 것 같아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자, 천천히. 이제 여기서 하자. 짠! 짠!
당뇨에는 이제 허벅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라톤으로 몸을 풀고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 천천히. 둘, 셋. 자, 이제 이게 일반 스쿼트 하는 거랑은 똑같은데요. 이 고무줄을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몸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운동 효과가 더 좋아요. 안 남았네. 여보,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이 알람은 제가 밥 먹는 시간을 맞춰놓은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모든 식단이나 아니면 식사 시간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규칙적인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먹고 적게 여러 번에 나눠서 먹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우리 그럼 오늘 뭐 먹을까? 떡볶이 어때? 떡볶이? 좋지. 떡볶이? 좋지. 아, 못 믿으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실당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 저의 공복 혈당은 84입니다. 저의 공복 혈당은 73입니다. 그냥 뭐 떡볶이 같이 생겼는데요, 진짜? 저게 비법 떡볶이랑 비법 잡채. 다 됐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 떡볶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비법 떡볶이. 저희 남편은 비법 떡볶이를 먹고 저는 일반 떡볶이를 먹고, 그리고서 혈당 한번 재볼게요. 아니, 일반 잡채 먹으니까 진짜 많이 오르네요.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봐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저의 비법은 곤약떡입니다. 곤약으로 만든 떡인데요. 떡 대신 먹으면은 참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식감도 좋고, 그리고 칼로리도 높지 않아서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저의 비법은 천, 사, 채입니다. 일반 잡채에 들어가는 당면보다 혈당을 거의 안 올린다고 해서 자주 먹고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밥이잖아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반 밥으로 혈당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제일 먼저 바꿨습니다. 비법밥이랑 일반 밥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흰쌀밥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공복 혈당은 102입니다. 어우, 일반 쌀밥을 먹었는데 꽤 높게 나오네요. 공복 혈당이 113 나왔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비법인데요. 이것을 섞어서 이게 먹으면은 혈당이 거의 안 올라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와, 반만 바꿨는데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170으로요. 와, 혈당이 아까보다 훨씬 적게 올라가는데요? 바로 카무트입니다. 오. 카무트? 어느 나라 말이야, 카무트? 네, 이 카무트는 무려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돼서 주식으로 먹었던 곡물입니다. 아니 6,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먹던 곡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카무트는 착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카무트 밥으로 먹게 되면 흰쌀밥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밥순이거든요. 흰쌀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흰쌀밥 먹으면 또 혈당 확 올라간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혈당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흰쌀밥만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그게 뭔가요? 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납니다.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흰쌀밥처럼 이제 탄수화물 덩어리인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서는 바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포도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포도당 폭탄 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를 조금씩 나눠주는 게 감당이 되지 한꺼번에 많이 주면 힘들죠. 예.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무트에 대해 좀 더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6,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디 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건지 궁금해요. 이제서야. 네,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관에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때 그 보물들과 함께 4,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카무트가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곡물로 여겼기 때문에 왕과 함께 이제 묻혔던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카무트를 왕의 곡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야, 우리나라 왕릉도 가보면 왕과 함께 그 옆에 중요한 것들을 같이 묻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투탕카멘과 함께 피라미드에 이렇게 같이 묻혀 있었을 정도라면 엄청나게 귀한 거였다라는 거네요. 보니까 지금 귀하다고 하니까 얘도 색깔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보여요. 그러게. 네. 그렇죠? 카무트가 투탕카멘의 관에서 나왔다, 왕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요, 카무트가 이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미국 타임즈에 선정한 건강한 식품 50가지로 꼽혔고요. 할리우드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할리베리, 서린 3종 경기의 왕 린제이 코빈이 즐겨 먹는 식품으로 또 카무트를 꼽았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 네. 이분 수트 잘 어울리신 분이잖아요. 알죠. 나이 많으신 이분이 92세인데 건강한 체력과 수트가 잘 어울리는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카무트라고 얘기했고요. 진짜. 카무트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은 식품인데요.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매력적이다. 어쨌든 이 미국 타임즈에서 인정하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있다고 하니까 믿음이 확 이렇게 가는데 카무트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카무트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53가지의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존재하는 슈퍼푸드인데요. 특히 카무트 속 단백질은 100g당 14g으로 백미나 현미보다 2배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무트 밥을 먹으면요 흰쌀밥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확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카무트가 착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 우리가 GI 지수라고 하는데요. 카무트의 GI 지수가 약 40 정도예요. 이것은 GI 지수가 78 정도인 백미보다는 약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 현미나 또는 귀리하고 또 비교를 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지수가 낮은 카무트를 밥에 섞어서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완만한 상승 곡선을 만들면서 식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 보통 흰쌀밥을 가장 즐겨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먹으면서도 사실 혈당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카무트를 이렇게 섞어서 밥을 하면 혈당이 덜 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게다가 저는 당뇨는 없지만 네. 혈당 올리는 게 안 좋다고 하니까 돼지 감자 이렇게 막 근데 맞아요. 맞아, 그거 맞아. 좋대. 그럼 돼지 감자 차루도 마시고 막 돼지 감자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당뇨 환자분들이 그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찾는 게 돼지 감자, 그다음에 꾸치뽕 열매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드세요. 근데 이 카무트의 당 함유량이 100g당 한 5.29g인데 반해서 이 돼지 감자 같은 경우는 11.54g. 구찌뽕 같은 경우는 12.57g으로 카무트보다 훨씬 높아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또 면역력을 중요시하면서 그 홍삼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홍삼 같은 경우도 카무트보다 당 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다른 식품에 비해서 카무트의 당 함유량은 좀 낮은데 그러면 혈당은 물론 혈관 건강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무트로 만든 식품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실험군의 혈당하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저는 맛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그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카무트. 제가 드셔보실 수 있도록 좀 따뜻하게 갓 지은 밥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먹기 좀 편하도록 이렇게 주먹밥도 만들어 봤으니까 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보리밥 같아요. 네. 맛있는 잡곡밥 같은 맞아요. 느낌? 뭔가 약간 옥수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말린 옥수수. 그렇지. 네. 맛있어요. 이게 뭔가 자꾸 씹히니까 밤도 들어간 느낌, 모두 들어간 느낌, 막 맞아요. 이렇게 막 밥맛. 약간 신기하다. 약식 같기도 하죠. 약식처럼. 어쨌든 이 밥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매일 먹는 밥인데도 이 밥으로 혈당 관리도 하고 체중 관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편하고 좋네요. 나는 이제 당장 카무트 밥으로 바꾸는데 제일 맛있게 먹는 비율이 어떤 거예요? 가장 좋은 비율로 보자면 카무트와 흰쌀 비율은 3대7 정도 비율이면 가장 좋습니다. 물량은 1.5배 정도 물 붓고 똑같이 취사하시면 됩니다. 카무트 옆에 있는 저 가루는 뭐예요? 이 카무트에는 워낙 이제 각종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밥으로 먹지 않더라도 뭐 샐러드 먹을 때 뿌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미숫가루처럼 물에 타서 드실 수도 있고요. 밀가루 대체 재료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대박. 자, 그래서 당뇨를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혈당 관리인데 혈당 관리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서재고 선생님, 그게 뭡니까? 네, 바로 내장 지방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실제 내장 쪽에 지방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몸 곳곳에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몸이 늘 피곤해요. 이 만성 염증이 어디에 숨어 있는데 그게 내장 지방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내장 지방에서 발생한 염증성 신호 물질이 혈액에 섞여가지고 뇌로 이동하면 뇌세포에도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 카무트가 아주 참 좋네요. 네. 혈당 조절도 도움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고. 그렇다면 다이어트에는 어떤지? 네, 이 카무트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무트 같은 경우는 100g당 현미의 3배, 그다음에 백미의 19배 이상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가 느려지니까 포만감을 느낄 만한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벌 수가 있고요. 과식을 그만큼 예방할 수 있어서 많이 안 먹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고 물이라던가 지방, 콜레스테롤처럼 몸에 쌓여서 안 좋은 것들을 달라붙게 만들어서 체외로 배설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카무트를 꾸준히 섭취를 했더니 체지방량이 약 3.7% 줄었다는 우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에 식이섬유도 풍부하다고 그랬는데 체지방도 줄여주고. 그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그건 바로 저항성 전분땡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성 전분은 우리가 좀 복합당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되는 개념은 일반 전분, 단순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떡, 빵, 쌀에 많겠죠. 네. 이런 단순당은요,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냥 흡수가 됩니다. 이러한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다 흡수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배변과 같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카무트가 장에 있는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면은 장 건강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항성 전분은 대장에서 유익균 성장에 도움을 줘서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은 성인을 대상으로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했더니 복부 편만감과 복통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무트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그리고 저항성 전분 이게 우리 몸에 여러 도움이 되는데 이 외에 또 기억해야 될 성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원소라고 불리는 셀레늄 성분인데요. 카무트 100g당 셀레늄이 81.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이는 달걀의 약 4배, 브로콜리의 약 32배, 마늘의 약 5배인데요. 8주간 섭취한 결과 항산화 작용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셀레늄 해가지고 내가 셀레늄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셀레늄이 뭐에 좋은가? 좋은 것만 기억한다. 셀레늄이 좋은 건 알아요. 정확히 어디에 좋나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셀레늄은 비타민 E의 2000배 수준의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는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노화는 물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결국 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무트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셀레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 제거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수록 피부 말고도 걱정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탈모인데요. 탈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셀레늄 결핍입니다. 네. 원형 탈모가 있는 군과 정상인의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원형 탈모가 있는 군의 셀레늄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셀레늄을 섭취하게 되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카무트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혈당을 덜 올리죠. 뭐 혈당 스파이크도 막죠. 그다음에 식이섬유 있지. 저항성 전분도 많지. 진짜 일당 몇 백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먹을 때 뭐 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지요? 네, 주의점은 2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무트가 식이섬유가 좀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좀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좀 권장이 되고요. 반드시 정식 수입된 카무트 정품인지 확인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